2차관이랑 장관을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은 비수도권 비서울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상당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토부가 장관, 차관 인선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국토부 인선이 완료가 됐는데 어떤 분들이 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으로는 김윤덕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장고 끝에 국토부 장관 김윤덕을 지명했다 이렇게 했고요. 사실 국토부 장관 지명이 조금 늦어졌죠. 늦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막 과열차게 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장관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전 장관이 있었지만은 박상우 장관이 유임을 뭐 약간 그런 의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박상우 장관의 그간의 발언이나 실행이나 행적을 보면은 뭐 현 정부랑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다만 본인 분야의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후문을 들어보면은 뭐 소위 국무회의를 할 때 좀 엣지가 있었던 것 때문에 유임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새 장관이 오게 됐습니다. 이제 김윤덕 장관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서실장 얘기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 그리고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유해 간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이 무엇인지가 한 번 더 드러났는데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대신에 또 시장 원리는 존중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인덕 의원은 3선 의원이고 19대 21대 22대 3선 의원이고 국토위 문체위를 경험을 했고요. 21대 국토위인데 21대가 20년 4월부터 이제 24년 4월까지잖아요. 그래서 21대는 그 유명한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그 더민주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상당히 압승을 거두고 그러면서 국회를 장악했던 그 시기이고, 그리고 2020년이 중요했던 거는 2017, 18, 19, 3년 동안은 국토부의 여러 정책을 위임했었는데 김현미 장관 주도로 했던 시장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20대, 21대 국회에서 국회 주도로 부동산 정책을 많이 내던 때였거든요. 저도 그때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저도 20년 5월부터 사표 내고 사실상 이제 반백수 생활을 했었고 이제 퇴사는 8월, 9월쯤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놀았었기 때문에 21대 국회 때는 뭐 국토위에 그 18개 상임위가 있잖아요. 국토위에 이런저런 자문회의를 많이 참석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문회의 뭐 참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주말에 시간을 내 가지고 국토위 회의록을 좀 쭉 읽어봤거든요. 이 시기에 있었던. 그래서 20년 6월부터 있었던 이런 회의록들을 쭉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왜 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으로 인선을 했는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지방균형 발전이랑 투기 근절에 좀 방점을 두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회의록을 통해서 드러난 이 사람의 인식을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사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한국일보 기사인데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은 국가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을 것. 김 후보자도 오랫동안 의정 목표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가균형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도 발의했고 부동산 문제도 균형 발전 시각에서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 인프라 확대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수도권에 쏠린 부동산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장기적인 플레이인데 우리 채널 피카오 코리아에서 매번 하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적합한 인물을 앉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은 장관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현역 장관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일단 겸직이니까 또 한 명 국회의원보다는 개별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를 어쨌든 핸들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갖고 있는 매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김윤덕 의원이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국토부 장관이 김윤덕이고 1차관은 미리 지정을 했는데 주택 부분이고 이게 이상경 교수 지금은 이제 1차관 되실 분이고요. 2차관은 오늘 나왔는데 강의업이라고 대광희 위원장 출신입니다. 이제 2차관은 교통인데 광역 교통 역세권 그런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교통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1차관이 이상경 교수. 이상경 교수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면은 이분도 서울대 도시공학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개발이익 환수랑 공공주택 대량 공급,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 설치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감독원이 새 정부 5년 중에는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원의 감독이 필요한 부동산의 시세 조정이라던가 주식시장의 시세 조정 같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부동산 감독원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금융감독은 하고는 역할이 조금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USC는 얘기를 하고 이분은 개발이익 환수하고 공공주택 대량 공급하겠다 이런 지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지금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같은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뭐 낮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장기 공공주택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동시에 꼭 매각만 해야 되냐, 공공이 시행하고 보유하고 장기 임대주택 대규모로 지으면 되지, 이거랑 사기 신도시 같은 거 짓지 않겠다는 부분이고, 도심 내 다른 땅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내용 나왔죠.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랑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관이랑 장관을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은 비수도권 비서울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상당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는 다뤄지면서 풀려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6.27 대책 이후에 시장 안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전세라든가 이런 전세 낀 갭매수, 매도자가 전세로 잔금 맞추지 말라고 하니까 미리 매도자가 전세 계약을 맺어버린 다음에 매수자는 전세 끼고 갭매수, 결국 전세 끼고 갭매수로 6.27 대책을 다 파회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전세에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사람들은 전세를 없애면 월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0년, 21년, 그 다음에 23년 전세가가 막 2배 떴다가 반토막 난 이런 과정에 월세 시장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채권이어서 할인율인 채권 금리를 건드리면 전세가가 변하는 거고, 월세는 이제 채권의 이자와 같은 부분인데 이거는 매우 평온하게 올라가거든요. 월세 지수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요. 전세는 채권 가격이기 때문에 조그만 금리 변화에도 위아래 스윙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세 힘을 빼자는 거는 결국 전세 대출에 금리 인센티브가 가는 거를 그것만 빼서 시장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월세가 뭐 비싸니 어쩌니 하는데 어차피 임대차 보호법으로 2+2년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월세가 더 싸지는 그런 효과를 맞이하게 되면은 주거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목돈 사회라고 해서 한국은 목돈이 없으면은 엔간한 쪽에 진출도 못 하는데, 막말로 고소득 흑수저라는 분들이 전세금 마련도 어려우니까 전세 대출을 받는 것처럼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은 원하는 주거지역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입니다. 월세가 더 싸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이랑 지방균형 발전이 어쨌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인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인선 통과 여부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 나올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